안녕하십니까, 정재남입니다. 성남시의 사회운동가인 김사랑 씨의 강금 사건 관련해서 보도를 여러분 아마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8일 날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거기에 위원장이신 김진태 의원이 그동안에 조사했던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사랑 씨 강금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특별위원장이던 김진태 의원이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배후를 전면 재수사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그 김사랑 씨와 신인규 특별위원회 위원이 함께 자리를 했었는데 김 씨는 이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던 중에 2017년 이 후보로부터 각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다라고 주장한 사실 아닙니까? 김진태 의원은 김사랑 씨는 이 사건에 항의하여 경찰을 고소했는데 당시 고소 사건을 담당해서 각하 처리했던 김땡땡이라는 경감이 이번에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성남시장과 그 부패 카르텔을 형성했다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직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김사랑 씨에 따르면 2017년 11월 14일 경찰서 땡땡 팀장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김사랑 씨는 편파적인 수사에 나는 응할 수 없다라고 출석을 거부하고 페이스북에 억울해서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고소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그의 측근 였던 신모 씨, 임모 씨, 이 성남시 공무원을 비판하는 글도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그런 피해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서 팀장이 직접 112에 실종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서 팀장이 직접 실종 신고를 하고 위치 추적을 해서 다른 경찰들과 함께 김 씨를 연행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라는 김사랑 씨의 주장입니다. 김사랑 씨는 또 당시 친구 집에 치킨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라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김진태 위원장 검증해보니까 김사랑 씨가 페이스북에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남편이나 어머니 등 가족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그런데 이번 의뢰서에는 보호자 어머니 서명을 의미로 제작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시장을 비판하는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 안전을 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비판한다고 강제 입원을 시킨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김 위원장이 김진태 의원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어떤 경찰도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전격적으로 연행해서 정신병원에 넣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강제 연행해서 조사는 받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정신병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시장한테 비판을 했다. 이런 근거로 감금을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김사랑 씨 사건을 김모 경찰관이 뭉갰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 이 경찰관하고 은수미 성남시장, 현재 성남시장과도 관련이 있다. 김 위원장은 바로 이제 그래서 김사랑 씨가 페이스북에 살려달라는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아마 실종 상태로 얼마나 더 정신병원에 구금돼 있었을지 알 수 없다. 그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은 현장에 CCTV를 보자고 이제 김사랑 씨가 많이 요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사랑 씨가 또 페이스북에 실명을 언급한 신 씨, 임 씨도 김사랑 씨와는 악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성남시 공무원이었죠. 신 씨, 임 씨.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사랑 씨를 총 5번, 형사사건 3번, 민사사건 2번, 이렇게 이재명 시장이 김사랑 씨를 고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소란 이재명 지사가 바로 하는 것이 고소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고, 그중에 김사랑 씨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중요하죠. 대장동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명예훼손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사랑 씨를 고소한 내용 중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도 자신을 명예훼손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그 공무원이었던 신 씨도 김사랑 씨를 3번이나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다면은 김사랑 씨는 죽을 맛이죠. 자신이 어떤 그 젊은 여성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민사회 운동가라고 사업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신 씨는 마술 이벤트 업자 출신으로서 성남시에 특채되었다고 합니다. 자, 김사랑 씨로부터 고소당한 모욕 사건이 문제가 돼서 이제 사직 처리되기도 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사랑 씨와는 얼마나 악연이겠습니까? 김사랑 씨 때문에 자기가 실직하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 씨, 임 씨를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이제 김사랑 씨가 실명을 공개하고 비판하고 이래 몇 시간 있다가 경찰에서 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김사랑 씨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된다라고 김진태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특위에서 김사랑 씨 납치 감금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저지른 가공할 독직 체포 감금 혐의다. 이게 사실이라면 스탈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권 유린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가 사주를 받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진태 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말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하는 사례가 더 없다는 보장이 없다. 성남시에서는 2010년부터 행정 입원 사례가 6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입원이라 이름 좋죠. 강제 입원이죠. 입원. 정신적으로 이렇게 길 가다가 좀 이상한 행동하면은 잡아가서 가둬버리는.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은 25명이라고 정신병원에 감금된 입원된 사람이 25명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 김진태 의원이 밝힌 성남시에서 2010년부터 행정 입원 사례가 66명, 66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떳떳하다면 전수조사에 응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김사랑 씨는 정신병원 감금 사건을 뭉갠 인물로 지목받는 김경감은 시장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3월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김경감은 2018년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은 시장 비서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감은 또 경찰 조사에서 수사 기밀 유출 대가로 자신의 지인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승진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심이 된다가 아니고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수미 시장도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11월 30일 재판에 넘겨져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특위위원장이 김진태 의원이 그동안에 조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시로부터 자신들이 속해 있는 소속 단체장으로부터 이렇게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사건을 우리가 접했다라고 생각할 때 과연 그들의 가족들과 본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국민들의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대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후보가 선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두 번 다시 이런 악하고 악마 같은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두 번 다시 우리 국민들이 그 누구도 겪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